달 특강은요, 벌써 이제 10월인데,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용구를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총 정리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용구를 암기를 이제 무작정 하시는데, 막상 실전에 가면은 이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자,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본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자가 진단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표현들을 보기 전에 어떤 학습법이 좀 지향해야 되는 학습법인지, 어떤 학습법이 좀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법인지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잘못된 관용구 관련된 학습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작정 책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양적으로만 이제 많이 암기를 해서 아무 때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연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관용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평가 요소인 텍스트 타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고 무엇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냐에 따라서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양적으로만 무조건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올바른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용구는 제가 따로 책을 뭐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저희 사실 교재나 이제 커리큘럼상 들어가 있는 그 관용구만 해도 사실상 벅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뒤에 적수에 꼭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학습이랑 암기를 하신 후에, 그게 뭐 이제 저희 과정이 됐든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독학하신 게 됐든 어쨌든 이 오픽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용구를 암기를 했어요. 의미도 알고 그 문장도 이제 발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데 정작 용처에 대한 감이 정확하게 없어서 실전에서는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죠. 외웠지만 어떤 주제가 나한테 이제 나왔을 때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뜻도 분명히 알지만 뭐 마음속으로는 또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기겠죠. 이거를 여기서 써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걸 뭐 써봤어야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게 관용구라는 거는 몇 년 동안 그 나라에서 뭐 하나의 이제 언어를 이제 습득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모국어로서 계속 습관적으로 써왔던 표현들인데 우리가 그걸 막 몇 년씩 써왔던 게 아니잖아요. 외국어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알아서 적재적소에 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언어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들도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이 오픽 시험만을 위해서 관용구를 겉핥기로 외우신 뒤에 어딘가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황별로, 그리고 문제의 이제 유형들이 또 오픽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주제가 어떻게 나오든 그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관용구는 반드시 써야겠다라는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이 관용구가 툭툭 내뱉어지는 수준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을 기르시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써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뒤에 이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인데 잠시 뒤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어설프게 암기를 해서 문법에 맞지 않게 쓰거나 틀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관용구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관용어구라는 의미가 두 개 이상의 이제 단어들이 새롭게 조합이 돼서 전혀 다른 뜻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단어들의 조합을 암기를 해서 이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 중에 뭐 it has become the nor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이거 의미 아시는 분 혹시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대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세가 되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면 norm이 원래 표준이라는 의미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또 합쳐서 become과 norm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대세다라는 또 다른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용 문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거랑 이 표현이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Something has come a long way.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시니까 they have로 바꿀게요. They have come a long way. 이거는 의미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They have come a long way. 관용구는 이제 직역을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거의 뭐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용문구들은 대체로요. 이거 의미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라는 의미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꼭 they have become a long way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They have become a long way. 그러면은 그 관용구의 의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come을 become이라고 한 건데 뭐 너무 근소한 차이인데 그 정도는 봐주지 않나. 이게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형식을 깨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용구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어휘를 정확한 순서대로 조합을 하셔서 쓰셔야지만 유의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사용을 하실 거면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다른 문장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장을 문법이나 어법에 맞게끔 쓰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관용문구가 아닌 일반 문장에서는 약간 문법이나 어법에 오류가 있어도 상대방이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관용문구는 어떤 단어가 틀리게 이제 나와버리면요. 그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전혀 유추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또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암기하라는 말을 싫어하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잖아요, 사실은. 맨날 암기하라 그러면 싫은데 그 뭐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은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지 뭐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으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암기가 모든 학습의 기본이긴 합니다. 안 싫으세요? 네. 그러면 다행이죠. 암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스터디나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많이 느낀 건데, 겨우 외워서 쓴다라는 인상을 줄 바에는 차라리 그 관용 문구를 안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표현을 쓰시는 게 나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발화한다라고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좀 체감하기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막 사자성어를 이제 관용문구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외국인이 사자성어 뭐 하나를 되게 외웠는데 그걸 이제 어디에 되게 써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써먹겠죠. 힘들게 그 좋은 표현을 외웠는데 당연히 실생활에서 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천고마비라는 표현을 뭐 외웠다고 쳐볼게요. 외국인이요. 근데 이제 뭐 일상에서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저절로 물 흐르듯이 나오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를 막 다 써야지 하면서 진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 뭐 가을이다, 뭐 날씨가 야 오늘 좀 쌀쌀해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대단하면서도 약간 우리 느낌은 갑자기 그냥 춥다고 하면 되지 않나? 그냥 가을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래서 겨우 외워서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외운 거예요 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용 문구는요. 그러니까 뭔가 투머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 문구는 거의 뭐 일상에서 평범한 문장 속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반열까지 올라가야지만
쓰는 것이 또 유의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가지를 명심을 하시고 목적을 갖고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표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오픽 시험 상황에서 쓸 법한 표현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자, 우리 커리큘럼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서 새로운 거를 더 얹고 추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지금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자, 기존에 갖고 있는 거라도 잘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 어떤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 보실게요. 첫 번째는 장소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관용 문구였죠. 자, 보시면은 수업 들으신 분들 아하 하실 거예요. They are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쟤네를 해체해 보면 busy streets가 바쁜 길거리니까 이게 번화가라는 의미죠. 그다음 자, foot traffic은 말 그대로 발로 다니는 교통이기 때문에 유동인구예요. 이걸 이제 합쳐서 문장으로 성립을 시키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다.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마이크는 안 켜셔도 됩니다. They are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해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다. 이제 뜻만 외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용할지 제가 전략 수립을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 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겠구나. 여기까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미디엇 유형 중에서 장소 묘사라는 질문이 정형화돼 있어요. 각 세트의 첫 번째 질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어떤 장소를 묘사하든 대부분 오픽에서 요구하는 장소들은 그냥 평범한 대중시설들이에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보통 이런 장소들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묘사할 때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유형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도록. 스크립트에 의존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구는. 아, 이런 의미니까 그 상황에서 써야지. 까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류의 다양성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자, 교재에 있는 것만 선별을 했습니다. 자, 문장은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뜻이죠. 자, 뒤에 from까지 그리고 넣으셔야 돼요. to choose from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옵션이 뒤에 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와서 생략된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거죠. to choose from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 many kinds of 있죠? 종류의 다양성. various types of 있죠? 그다음에 all sorts of. 근데 all sorts of는 각양각색의라는 이제 의미로서 이 세 개의 표현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수준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가장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없는 게 없을 때 쓰기 적합한 게 all sorts of. 그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보통 상황에서 종류가 많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고자 할 때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many kinds of 명사, various types of 명사. 자, 문장으로는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선택지가 다양하다. 뭔가 종류가 많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요.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의미와 이것도 용처도 같이 학습을 해놓는 겁니다. 아, 뭔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해야겠다. 뭐 그런 상황까지도 주제를 쭉 보시면서, 목차나 주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실제로 쓸 수 있을까 하면서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점에 대한 어떤 메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메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가 헬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헬스장에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럼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또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야? 뭐 슈퍼마켓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슈퍼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자, 그래서 뭔가 종류가 다양하다 할 때 쓰시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꼭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가 다양할 때. 배달앱 설명할 때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평소 일상 습관에 대한 유형, 이것도 이제 인터미디엇 유형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 문제
포맷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무언가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한다라고 빈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요. 행위에서만 제가 그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한다라는 행위를 진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얼만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항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화량을 늘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늘려서 얘기를 해보면요. I do something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I do something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뭔가를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다. 자, 여기서 횟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once or twice. 그다음에 뭐 시간 주기를 바꿀 수도 있겠죠. week가 아니라 year가 될 수도 있고요. month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면 day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는요.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들 한번 응용을 해보실까요? 오픽 시험에 나오는 주제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얼만큼 한다라는 문장.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실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수민님은 I watch movies 하셔야죠.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I watch movies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네, 문장은 잘 만드셨네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화를 본다. 뭐 자유시간이나 뭐 영화, 뭐 여가 관련된 주제에서 사용하기 좋겠죠. 본인이 영화를 보는 빈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자선님, I eat out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좋습니다. 구동사까지 잘 사용하셨어요. 나는 외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다. 자, 준태님, I go to the gym 하셔야 돼요. I go to the gym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일주일에 한두 번 헬스장에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이 빈도 관련 표현은 지금 이 문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빈도 관련 표현들이요. From time to time 이라든지 whenever I have a chance 라든지 whenever I can 이라든지 as often as I can 그런 빈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관용 문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적극적으로 해당 유형일 때 사용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유형일 때 뭘 조합해야 되겠다. 미리 이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잘 나오겠죠. 술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 중에 또 하나죠. 트렌드랑 특정 분야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라고 할 때. 자, 트렌드랑 분야의 변화 설명은 어떤 문항에서 보통 출제가 되나요? 주로요. 주로 이제 좀 점유율이 몰려있는 그 세트가 있죠. 일반 세트에서도 그 과거 현재 변화를 요구하긴 하지만 주로 어디서 나오죠? 주로 몇 번 문항에서 나오죠? 몇 번 문항에서? 네, 이게 주제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쵸. 14, 15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4, 15번이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랜덤하지가 않아요. 유형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4번은 주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그 대상이 보통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비교하라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높죠. 주제가 뭐든 간에요. 15번은 그 변화 중에서 그 타임라인 중에서 하나를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라 라는 디렉션이 나올 때가 대다수예요. 그게 결국엔 트렌드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니 뭐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 뭐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 좀 시사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조금 심층적으로. 15번은 14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주제가 어떻게 나오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관용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거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잘 봐주세요. 첫 번째는 they have become the norm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표현이죠. They have become the norm. 뭔가가 대세가 되었다. 자, 뭐가 대세가 되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15번에서 이야기하는 이슈거리들은 거의 다 대세가 된 것들이에요. 뭐 온라인 쇼핑도 그렇고요. 최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 같다. 뭐 블루투스 디바이스도 그렇고 스트리밍 사이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사용하시는 거야. They have become the norm. 그리고 이 they는 제가 대명사로 편의상 바꿔놨지만 실제로 그 명사나 어떤 동명사를 넣어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주제에 맞게.
그리고 이와 또 동급의 이제 표현이요. They are all the rage these days입니다. They are all the rage these days. rage가 원래 사전적 의미가 분노라는 뜻인데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관용구가 이제 보통은 이렇잖아요. 단어가 이제 새롭게 조합이 돼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즘 유행이라는 또 특이한 의미로 변합니다. 자, 즉,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네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그냥 같이 쓰세요, 항상. 뭔가가 대세고 유행이다. 대세고 유행이다. They have become the norm and they're all the rage these days. 자, 다음은 변화를 나타내는 사실 기본 문장입니다. Something has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수년간 뭔가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가 14번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변했으면 변했다라고 하고 어떤 게 변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잘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안 변했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부정문으로 바꾸면 돼요. They have not changed that much over the years. They have not changed that much over the years. 여기서 that은 그다지라는 이제 정도를 좀 약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이게 접속사 that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다지. 그냥 뭐 아예 안 변했다 그러면 너무 좀 비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간에 이제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표현도 세심하게 맞춰서 잘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넣으셔서요. 아예 안 변했다 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다. They have not changed that much over the years. 자, 그리고 변했다 안 변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경우에서. 자, 그러면 좀 비교급 형용사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써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better과 easier를 쓰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뭔가 이제 변화를 하면요. 대부분 다 근데 긍정적으로 발달하거나 개선되거나 향상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better, 더 나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든 간에요. They have become much better than in the past. Something has become much better than in the past. 한번 넣어볼까요? 직접? 주제에 이제 이것저것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한국 영화가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채팅창에. 한국 영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네, 다들 잘하셨네요. Korean movies have become much better than in the past. 좋습니다. 네네. 다 S 잘 붙이셨어요. 딱, 뭐,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겠죠? 주제에 따라서, 뭐, 음식점이다. Restaurants have become a lot better than in the past.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소기가 좋아졌다. Robotic vacuum cleaners have become a lot better than in the past. 뭔가 변했다.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그 주어 자리에 그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easier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가 어떤 행위가 수월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shopping online has become much easier than in the past. 이럴 때 적합하겠죠. 요즘에는 쇼핑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손만 몇 번 클릭하면 알아서 다 배달이 되니까 서비스도 좋고요. 자, 그래서 better 아니면 easier. 뭔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쓰세요. 대부분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꼭 이 두 가지만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기차가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럼 trains have become much faster than in the past. 이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훨씬 더 빨라졌다. 그 자리에 물론 better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요. 네, 마지막 they have come a long way네요. 이것도 우리 아까 했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죠. 자,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을 만한 분야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오픽 시험에서 얘기해야 되는 대부분의 분야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발전을 안 한 분야는 거의 없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뭔가 발전하고 개선되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또 시대와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주제든 뭔가가 크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그 유형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트렌드 특정 분야의 변화 설명. 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they are very convenient 혹은 useful. 뭔가가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다. 라는 이야기도 무언가가 트렌드다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뭔가가 트렌드라는 것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편하고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될 거예요. 뭐 가전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행하는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온라인 쇼핑도 그렇고요. 기술 발달로 인해서 뭔가 좋아지고 개선된 게 있으면 항상 적용이 가능하겠죠. They are very convenient 혹은 or useful. 자, 그렇다라는 것은 편리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It takes much less time and effort to do something. It takes much less time and effort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노력이 덜 든다. 그 아래에 보면 또 유사 표현이 있죠. You can save a lot of time and energy. You can save a lot of time and energy. 이건 뭐 이제 온라인 쇼핑에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일단 뭐 가전제품이 얼만큼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루투스 장비, 음악 장비를 이야기할 때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술 쪽에서 스마트폰의 이제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속도 개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대부분 14, 15번에서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삶에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자, 뭔가가 이제 트렌드이고 발달을 했어요.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아마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든요. So they hav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our lives. 자, 여기서 big difference 대신에 a world of difference는 관용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죠. 관용구예요. 그래서 그냥 a world of까지 있어야 돼요. of가 꼭 있어야 됩니다. of. 관용 문구는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소한 차이 같은데 큰 차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예 의미가 깨져버려요. 네, 문장 완성도가 빵점이 됩니다. 빵점.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특히 관용 문구는. 그래서 정확하게 They hav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our lives.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They hav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our lives. 네. 자, 그럼 앞에 단어를 한번 바꿔보죠. 뭘 넣어볼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켜줬다.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는 천양지차다. 한번 넣어보실까요? 주어만 바꾸면 되죠. 그래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타이핑하면서 또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진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앞에 와야지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이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는 빼고 얘기하시기. 자, 다음은 they have become a major issu예요. They have become a major issue. 무언가가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자, 이게 뭔가 좀 시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제 뉴스 보도 내용을 전달할 때, 자, 이럴 때 쓸 법한 표현이죠.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major issue. major issue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외래어로 때요. major issue. 자,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문제다. 아직 미해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계속 해결할 법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얘기할 때, 집 주제에서 주택시장 같은 걸 얘기할 때도 해당이 되겠네요. So this problem is an ongoing issue we have to resolve. This problem is an ongoing issue we have to resolve. 풀어야 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다. 자, 15번에서 사용할 확률이 이제 높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음식 관련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음식 소재는 또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발화량을 늘리는 전략으로서 여기저기 삽입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아마 많이 권장을 드렸었던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관용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 자, 요기를 하다는 grab a bite죠. grab a bite.
술 한잔하다 할 때 grab some drinks. 그런 장소가 많다. There are many places where you can go grab a bite. There are many places where you can go grab a bite. Go grab a bite. 자, 원래는 go and grab a bite인데 이것도 관용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케이스라서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보통은 생략을 하죠. 구어에서는 좀 편의상 생략하는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술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먹함을 없애준다. 술의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모임이나 이제 음식을 소개하는 주제에서 drinks break the ice and loosen up the mood. drinks break the ice. 아이스를 깨는 거니까 이게 어색한 분위기를 깨주는 거예요. 그다음 loosen up이니까 루스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타이트가 아니라 루스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준다라는 의미로서 분위기를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어떤 메뉴가 최애 메뉴다라고 할 때요. That is my go-to menu. Something is my go-to menu. go-to 메뉴 이렇게 외워보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go-to가 가다잖아요. 가면 무조건 먹는 메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먹겠어요. 그래서 최애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적수에 또 해보시고요. 자, 좋아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할 때 건강이나 음식 주제에서는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I try to cut back on unhealthy food. cut back on이 섭취량을 줄이다입니다. 뭐 시간을 줄이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섭취되는 거에 한해서 많이 씁니다. I try to cut back on까지 unhealthy food. I try to cut back on unhealthy food, such as fast food, such as instant food. such as junk food. 그 다음 궁합을 얘기할 때죠. 음식과 술이 잘 어울렸다. 뭐 꼭 자꾸 이제 술이 나와서 제가 뭐 술에 너무 연연한 사람 같은데 그냥 예시가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I think the drinks went very well with the food. I think the drinks went very well with the food. 원래는 goes very well인데 이미 먹은 거니까 시제가 바뀌어서 went가 된 거예요. A goes well with B입니다. 원래는 A goes well with B. A랑 B랑 찰떡궁합이다. 자, 궁합이 잘 맞는 거. 여러분들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걸로요. 최근에 드신 것 중에 궁합이 잘 어울렸던 거 한번 넣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랑 뭐랑 잘 어울렸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세트로 먹는 거. 햄버거랑 콜라, 치킨이랑 맥주, 그다음 뭐 보쌈이랑 막국수 이런 것처럼요. 궁합이 최고였던 것들.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기. 네, 우유랑 빵이랑 잘 어울렸다. 네, 그쵸? 우유랑 빵이랑 꼭 있어야 되죠. 빵만 먹으면은 목 맥혀서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 뭐랑 뭐랑 잘 어울렸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음식 먹었던 경험 얘기하라 그러면요. 음식만 나열하다 끝나요. 근데 이것도 제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음식만 나열하다 끝나지 않으려면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파고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맛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었습니다. 뭐 먹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명사의 나열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깊이 있는 그 어휘의 스펙트럼과 표현의 디테일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경험 유형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족시키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랑 뭐랑 잘 어울렸다. 그다음에 뭐 맛이 얼마나 있었는지, 맛있다면 어떤 부분이 맛있었고, 그다음 음식이 뭐 식감이 있다면 식감이 어땠는지. The food went very well with the mood. The food went very well with the mood. 음식이랑 분위기랑 잘 어울렸다. 뭐 이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같은 요소끼리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렇게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뭐 약간 병렬적으로 이제 요소가 비슷한 것끼리 있죠. 그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음식이 이제 맛있었다라는 표현의 이제 정도를 좀 강화시킨 표현인데 맨 마지막 문장에서 The food tasted extra good. The food tasted extra가 들어가서 이제 유난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Because I was starving.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The food tasted extra good because I was starving. 그래서 왜 맛있었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해준 케이스죠. 이걸 이제 경험해서 여러분들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시제도 조심하세요. 오픽은 제가 시제 시험이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시제가 무너지면은 뭐 관용구구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었네. 하나 더 있었어요.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 경험은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요. 유형을 보면요.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경험을 얘기하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problem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문제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즐거웠던 경험, 즉 긍정적인 평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표현들의 대체로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험을 쭉 진술한 뒤에 그래서 이랬다 라고 일종의 뭐 활용 정점이죠.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뭐 괜찮았어요. 돈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It was worth the time. 돈까지 썼다.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만약에 뭐 노력이 좀 들어갔다. 소비가 됐다. It was worth the time and effort.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아마 시간일 거야. 시간은 우리가 뭘 하든 소비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자, 돌아보다. 우리말이랑 똑같죠?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in my childhood.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계제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틀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어떤 이벤트. 인생 뭐 여행 중에 하나다. 뭐 인생 영화 중에 하나다. 뭐 인생 모임 중에 하나다. 자, 아니면 이게 문장이 복잡하면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다. Looking back, it was a very memorable day. Looking back, it was a very memorable day.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즐거웠다라는 내용이죠. 자, 꼭 memorable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형용사들 많이 있습니다. 뭐 enjoyable이라든지 뭐 넣으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 자, 다음은 이제 많이 좋았을 때, 어떤 경험이 좋았을 때 우리 또 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롯데월드를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진짜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I look forward to doing something again if I have the chance. I look forward to going there again if I have the chance.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뭐 영화도 우리가 한 번 봤던 거 인생 영화 뭐 두 번, 세 번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경험이든 자, 요 자리에 그 행위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I was very happy with something. I was very happy with something. 자, 이건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행복하다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happy with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이제 수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뭔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분을 얘기하실 때는 I was happy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그런 표현은 그런 원초적인 표현은 안 써요. 오히려. 자, 그래서 쓰지 마시고 happy with something이라고 뭐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I was very happy with something. I was very happy with the meal I had there. 내가 먹었던 식사에 대해서 만족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한 6가지의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빈출 유형과 빈출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본 케이스입니다. 이 6가지. 자,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